오늘은 독립협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협회는 애국계몽단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오답선지들로 애국계몽단체가 등장할 수도 있고, 그리고 창립 배경부터 멸망까지 어떤 순서가 있어요. 그리고 멸망 부분, 그리고 창립 배경 부분, 요 부분 순서가 특히 중요한데, 이런 거에 유의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찝어 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창립 과정입니다. 갑신정변 때 도망갔었던 서재필이 10년 뒤에 사면을 받으면서 이제 중추원 고문으로 초빙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서재필이 아니라 필립 제이슨, 나는 미국인이다 이러면서 돌아다니는데, 그러면서 처음에는 독립신문을 먼저 4월쯤에 창간을 하죠. 근데 이 독립신문이 최초로 한글과 영어로 되어 있는 버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오른쪽에는 영어로 되어 있고 왼쪽으로는 독립신문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죠. 최초로 한글 영문판 신문이고 최초로 민간신문이다. 국가에서 발행한 신문이 아니라 민간에서 발간한 신문이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신문 팔아서 독립협회를 만들고 독립협회를 만들어서 독립문을 만들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문 팔아서 협회 만들고 독립문은 비싸니까 제일 나중에 만들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독립문은 뭐냐? 영은문을 헐고 그 자리에 만들죠. 영은문, 중국의 은혜에 맞아 환영하는 문이다. 중국 사신들이 영은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로 도착을 하는데 그 문을 헐어버리고 독립문을 건립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신들을 방문하는 모아가는 수리에서 독립관으로 불렀다. 그쵸? 순서 독립신문, 협회, 독립문 요 순서 일단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서재필 인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독립협회가 세 가지 형태로 이제 개혁을 하는데, 보통 자주국권, 자유민권, 자강개혁 이 세 가지에 자자자 개혁을 합니다. 자자자 개혁. 그래서 자주국권부터 보면은 이거를 근데 여러분들은 나눌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하나하나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었고, 오른쪽 내용을 보면 돼요. 그래서 만민공동회를 개최해서 전 국민들이 종로에 나가서 다 같이 토론과 회의와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어떤 공론의 장을 만들죠. 서울 인구 한 17만 명 중에 10,000명, 2만 명이 올 만큼 굉장히 성대하게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했던 일 중요합니다.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했다. 저령도 조차는 또 얼지 않는 항구를 얻으려고 내려오다가 이거를 저지하고, 그리고 한러은행을 폐쇄했다. 이런 식으로 러시아의 남진을 막았다. 그리고 청나라를 막았다. 이렇게 북쪽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북쪽에 있는 나라들을 별로 안 좋아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러시아에 뭘 막았다 하면은 독립협회 기억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선지로. 러시아. 그리고 자유민권은 그냥 보시면 돼요. 신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지들이 집회하고 결사를 하니까, 지들이 출판을 하고 언론을 만들었으니까 독립신문. 그러니까 자기들의 연관된 자유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재산권과 참정권 보장을 주장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만민공동회가 성대하게 열리니까 정부의 이제 관료들까지 만민공동회에 참여하면서 관료 플러스 만민 해서 관민공동회가 열리면서 여기에서 헌의 6조를 채택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거를 심지어 고종이 재가를 해줘요. 왜? 어떻게든 우리나라가 자주 국권을 확립해서 열강들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독립협회가 이렇게 성대하게 활동을 하고 굉장히 뭔가 상황리에 뭔가 될 것 같으니까 고종도 그래 해봐라 하고 재가를 해줘요. 근데 헌의 6조의 내용에는 놀랍게도 지금 이제 의회를 만들자는 중추원 관제 반포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추원을 관에서 선정한 25명, 그리고 민간에서 선정한 25명의 의원으로 구성해서 의회 형태로 개편하자. 이런 중추원 관제를 반포를 하니까, 그러니까 중추원은 고려시대 때도 있었던 그 관직이죠. 그게 이름이 바뀌어가면서 계속 생존해요. 일제강점기까지. 그래서 이 독립협회 중추원은 관선 25명, 민선 25명의 의회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헌의 6조의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은 재정탁지부 뭐 이런 거보다 중추원 의장이 합동 날인하지 않으면 시행하지 못할 것, 이렇게 중추원이 등장을 하고, 5번에 보시면은 책임관은 대황제폐하께서 정부에 물어서 과반수에 따라 임명을 해. 이제 황제가 직접 할 수가 없어요. 왜 황제냐? 이때 이제 대한제국이 성립되거든요.
그래서 황제로 바뀐 거예요. 전제황권. 그래서 고종은 이거 보고 좋아했어, 처음에. 전제황권은 튼튼히, 하지만 밑에는 말만 튼튼이지 국회에서 과반수에 따라 하고 합동 날인하고 이런 식이다. 그래서 만민공동의 관민공동이 중요해요. 그래서 헌의육조, 중추원 관제, 굉장히 키워드고 아까 말했듯이 러시아까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상 과정입니다. 이제 독립협회가 계속 뭔가 입헌군주제 형식으로 가려고 하니까 보수파 인물들이 진장을 해가지고 독립협회를 모함해. 어떻게? 조병식 같은 사람들이 이제 박정양을 내각으로 하는 공화제를 실시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모함을 해서 고종이 야 너네 해산해 안 되겠다. 해산해. 그랬더니 독립협회가 자기들이 제일 잘하는 만민공동회를 열어가지고 항의를 해요. 그래서 이제 고종이 야 말로 해서는 안 되겠네 해서 군대와 황국협회를 동원해서 강제로 해산을 시킵니다. 이게 이제 1898년 12월이죠. 이렇게 해서 해산이 되고 끝납니다. 황국협회는 보보상으로 관련된 조직이에요. 보보상은 조전 후기 때도 조정이랑 결탁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였죠. 보보상 조직이 황국협회다. 의의, 자주국권, 자유민권, 자강개혁을 노력하고 민중들이 참여했죠. 만민공동회. 하지만 러시아나 중국만 배척할 줄 알지 미국, 일본, 영국 같은 열강들의 침략 의도는 제대로 간파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싸우는 의병을 비도라고 도적, 비겁한 도적이라고 비판한 거예요. 여기 어떤 한계라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이제 대한제국과 광무개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